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딱 한마디로 여친에게 더 사랑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누군가 연인과 함께 들으면 좋은 노래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저는 망설임 없이 김동률의 감사를 소개합니다. 이 노래 가사만큼 연인에게 들려주기 딱 좋은 말도 없거든요. 눈부신 햇살이 오늘도 나를 감싸면 살아있음을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솔직히 연애를 하다 보면 연인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애인이 맛있는 음식을 사줘도 늦은 밤 집에 바래다 줘도 익숙하게만 느껴지곤 하니까요. 그런데 감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네가 내 옆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감사할 일이라고 말이죠. 딱 한마디로 사랑을 키우는 법. 재밌는 건 이렇게 애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수록 실제로 사랑이 점점 더 커진다는 점이에요.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사라 엘고 교수가 직접 연구를 통해 증명한 사실입니다. 엘고 교수는 연애 중인 사람 134명에게 2주 동안 매일매일 설문조사를 했어요. 하루 동안 연인과 고맙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주고받았는지, 그 말을 들은 후 기분은 어땠는지 물어본 건데요.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매일 주고받은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연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것도 무려 28%나 말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연구에서는 고맙다는 표현을 자주 나누는 부부는 이혼 확률도 25%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는 커플은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연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라고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효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가 고마운 이유. 그럼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한 커플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고마웠던 걸까요? 단순히 특별한 일이 더 많았던 건 아닐까요? 엘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의 만족도가 높은 커플이라고 해서 특별한 이벤트가 잦거나 유난히 고마운 행동을 더 많이 했던 건 아니었어요. 대신 이들은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일에도 그때그때 고마움을 표현했죠. 애인의 사소한 배려나 작은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도 바래다 줘서 고마워. 그러면 나도 고마워하면서 서로 기분이 좋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뿌듯함을 느끼고 애인에게 더 잘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답니다. 게다가 고맙다는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과 공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영역이 평소보다 활발히 활동했다는 연구도 있어요. 감사의 표현은 단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는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둘 사이도 더 끈끈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작은 일이라도 좋아요. 앞으로는 연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해보세요. 감사 속에 연인처럼 말이죠. 부족한 내 마음이 누구에게 힘이 될 줄은 그것만으로도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연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반드시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내 곁에서 날 사랑해주고 아껴준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감사한 일이니까요.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너만 행복하면 돼.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당신의 행복은 포기할 수 있나요? 어떤 이들은 애인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조금 힘들고 불행하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것들을 사주고 싶어서 힘들고 맞지 않는 직장을 그만두지 못한다거나, 예를 들면 잘 참고 일해서 좋은 선물 해줄 거야 이렇게요. 또는 애인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내 삶의 여유를 포기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내가 다 할 테니까 넌 더 자. 이렇게요. 하지만 당신의 불행이 애인의 불행으로 이어진다면 어떡하죠? 미시간대의 윌리엄 초픽 교수는 연인의 불행이 상대방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했습니다. 무려 1981쌍의 커플을 모집해 6년 동안이나 관찰하면서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질병을 얻지는 않았는지 조사했죠.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불행한 연인을 둔 사람들은 요즘 자신의 건강과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행복한 연인을 둔 사람에 비해서 운동도 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크고 작은 병을 달고 살았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 초픽 교수는 실험 결과를 3가지 이유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잠도 늦게 자고 운동도 안 한다. 사람들은 연인의 생활 패턴을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애인이 부엉이형 인간이라면 더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늦게 잠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은 수면 시간이 매우 불규칙하고 평소 운동량도 남들에 비해 적어요. 만약 당신의 삶이 불행해져 생활 패턴이 불규칙해진다면 당신의 애인 역시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운동도 못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잔소리를 안 한다. 사실 건강 관리에는 자신의 의지만큼이나 애인의 관심과 잔소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삶이 불행한 사람들은 당장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변화에 둔감해요. 애인의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쉽게 알아채지 못하죠. 당신이 잔소리를 하지 않으니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잔뜩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요. 세 번째, 술과 담배를 더 많이 한다. 건강 악화의 주범인 술과 담배. 불행한 사람들은 우울감을 떨치기 위해서 알코올과 담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당신이 술, 담배를 많이 하면 데이트할 때 함께 술 마시는 일도 잦아지죠. 간접 흡연처럼 건강에 안 좋은 환경에 당신의 애인도 더 많이 노출될 거예요. 당신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면 애인의 건강도 나빠지고 심한 경우에는 큰 병까지 얻게 된답니다. 당신의 행복이 애인의 건강, 기분, 생각, 컨디션, 그리고 건강까지 많은 것을 공유한 연인 사이. 애인이 즐겁고 기쁜 날엔 당신의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는 것처럼 당신이 행복해야 애인도 행복하고 무엇보다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너만 행복하면 돼 라는 생각 이제 그만하세요. 서로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연애의 목적이잖아요. 애인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생각에서라도 당신이 먼저 행복해져야 합니다. 인생은 길고 사랑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딱 한마디로 여친에게 더 사랑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